내 안에 천만 경계에도 부동하는 마음자리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가에 비친 달은 바람 따라 흩어지지만 허공에 뜬 참 나의 자성달은 언제나 변함없이 여여함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선방에 나와 마음 공부하는 것만이 저의 살 길임을 알았습니다. 청년들은 사소하지만 여가를 함께 보내는 것이 때론 큰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가끔은 교당을 벗어나 자유로운 장소와 시간 속에 함께하면서 평소 나누지 못했던 관심사를 함께 나누다 보면 법회를 어려워하는 청년들도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고 새로운 경험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젊었을 때 알았었다면 지금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지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일찍 젊은 사람들이 발심이 돼서 대종사님 가르침 안에 산다면 참으로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될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교화의 기본으로 가장 시급한 일은 인재 양성이 아닐까 싶어요. 그것도 전무 출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지면 더 좋은 일이겠다 싶고요. 반갑습니다. 원기 103년 서울교구 교화실천 강연의 이틀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교구 정책 실현을 통한 행복한 신앙 수행인으로 그동안 정성스럽게 교화 대불공을 실천해 오신 분들의 교화 실천 사례담 발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정성을 다해 교구 정책을 실천하신 분들의 사례담을 통하여서 자신의 공부길을 살펴보고 또 점검해 보며 새로운 마음가짐을 진작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그 이틀째 마지막 시간으로 보람되고 뜻있는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염원하면서 오늘 둘째 날 강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교화실천 강연회 그 마지막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세 분의 우리 강연자분을 모십니다. 원남교당 전해복 청년 교도님의 자신성업봉찬 강연, 가락교당 박도인 청년 교도님의 청소년 교화 강연, 그리고 여의도교당 은백희 교도님의 교화 대불공 강연으로 이어집니다. 세 분의 발표 후에는 죽산 황도구 서울교구장님의 총평과 고서를 잠시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실천 사례담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 강연의 문열이를 해주실 분은 원남교당 전해복 교도님의 자신성업봉찬 강연입니다. 전해복 청년 교도님은 원기 91년에 입교를 하고 원남교당 중앙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격려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원남지구 대표 새살매 시민선방 원남교당에서 공부하고 있는 청년 전해복이라고 합니다. 저는 최근 한 해 동안 제가 교화에 참여한 이야기, 자신 훈련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매주 수요일마다 서울 시민선방에서 공부하며 교화단 단장을 맡아 교화를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진리와 스승과 법과 회상에 대한 신심이 난 곳도 바로 이곳입니다. 제게는 마음의 고향 같은 곳입니다. 경계 따라 일어나는 마음들이 어찌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원래 마음이라 생각하며 평생을 살아왔던 저는 우선 최공 법사님을 모시고 공부하며 내 안에 천만 경계에도 부동하는 마음자리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가에 비친 달은 바람 따라 흩어지지만 허공에 뜬 참 나의 자성달은 언제나 변함없이 여여함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선방에 나와 마음 공부하는 것만이 저의 살 길임을 알았습니다. 그 후부터는 수요일이면 회사에 출근하여 오늘 해야 할 일과 회사 일정 전체를 살펴보고 시간 안에 다 못 마칠 것 같으면 점심을 굶고 일을 더 빨리 처리해서라도 정시에 퇴근하여 선방으로 향했습니다. 행여 일을 다 마치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노트북을 들고 회사를 정시에 뛰쳐나왔습니다. 일이 하루 늦어진다 하더라도 나의 근본을 바루어
회사 전체를 이런 대도로 회양시킬 수 있는 신법과 실력을 얻어 더 크게 보훈하리라 다짐했습니다. 저는 현재 원남교당 청년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하타원 모경희 교감님을 모시고 청년회를 담당해 주시는 이혜진 교무님의 보살핌 안에서 청년회 교화를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께서는 한국은 장차 세계의 정신적 지도국이 될 거라 하시었고, 대산종사님께서는 이를 위해서는 장래의 주인공이 될 청년들의 정신자세가 바로잡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원불교 청년들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요, 원남교당 청년회가 살아나야 원불교 전체 청년회가 살아날 것입니다. 이는 원남 청년회가 원불교의 본부였기 때문입니다. 원남교당이 원불교 청년회의 본부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변화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변하지 않으며 참으로 공부하는 청년회, 스승님들께 법에 맥을 대는 청년회, 정전 대의를 잃지 않으며 스승님들의 대자 대비한 신법을 채받아 교화 실력을 두루 갖춘 청년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자신의 삶 속에서 스승님들의 말씀을 현실 구현해내기 위해 역류하며 자신이 처한 학업과 직장 현실에서 성공을 이루는 모델들이 배출되는 것은 원불교 청년들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정신과 실력으로 똘똘 뭉친 몇 사람만 있으면 교화를 일으킬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수행과 정진하여 안여반석의 단단한 기반이 되어줄 교화 특공대를 조직했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새 마음, 새 몸, 새 생활로 새 사람이 되어 새 가정, 새 나라, 새 세계, 새 회상 이룩하자 하셨으니, 격주 토요일에는 원불교 교법의 대사회화, 미래화, 세계화를 선도하는 사업들의 정신적 요체를 배울 수 있는 새삼훈련에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새삼운동은 참을 길러 오늘도 참되게 살자, 자력을 길러 오늘도 내 힘으로 살자, 대선정에 들어 오늘도 선심으로 살자, 은혜를 알아 오늘도 보은하며 살자, 우를 넘어 오늘도 하나로 살자를 그 운동 강령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저 한 사람이 이를 진실로 실천하여 만나는 사람들이 이런 쌍의 진리는 알지 못하여도 오늘부터 남을 속이지 말고 참되게 살아야겠다 마음먹는 그곳에서 삼등 윤리는 알지 못하여도 너와 내가 하나로 살자 마음먹는 그곳에서 원불교 교화는 시작된다 믿고 있습니다. 나머지 격주 토요일에는 정전 공부 모임에 출석하여 정전 대의와 교리 실천 도회를 중심으로 정통 원불교 교법과 교리를 배우며 어디에 가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교화할 수 있는 교법 실력, 성리 실력으로 무장한 이런 데도 전법 사도가 될 기틀을 다지고 있습니다. 저는 과외도 안 받고 학원도 안 다니며 스승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교무님께서 지도해 주신 대로 공부했을 뿐인데 작년 충북에서 진행된 원불교 교리 퀴즈 대회에서 1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원남교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원학습 인성교육 본부 운영을 맡아 청소년 교화에 합력하고 있습니다.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가 생소하게 들리는 학생들에게 학원에 가야 해서 교당에 나올 수 없다며 자신의 마음은 방치한 채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사막팔조, 사은사요, 자성의 정해계, 삼동윤리 정신이 모두 깃든 원학습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교법에 내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길이 있구나, 교당에 열심히 나와 마음을 선용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원리를 배울 수 있구나를 알게 됩니다. 마음이 어두웠던 청소년 시절 원학습 인성교육을 통해 마음이 맑아진 아이들은 대학에 가 흐르기 쉬운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이번엔 대학생 멘토로 원학습 인성교육에 참여하며 다시 교당으로 돌아옵니다. 교법에 신심을 낸 우리 청소년들은 미래 시대에 원불교 교화를 이끌어갈 새 주역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지난 여름과 겨울에는 각각 220명, 160명의 입선인들이 함께한 새삼 정전 마음공부 훈증훈련에 총괄로 참여하였습니다. 회사에 아무도 없을 때 출근하여 220명의 방과 단을 짜고 퇴근해서는 이름표를 만들고 수백 명에게 훈련에 같이 가자,
전화를 돌리고 수없는 문의 전화는 회의실에 가 몰래 받아야 하지만 스님들의 마음이 마음으로 전해진 이 법도량이 남녀노소가 함께 훈중을 받는 속에서 대종사님 당대와 같이 정기훈련법으로 물샐 틈 없이 공부하는 중에 스님들이 염원하시던 천년의 만보사를 배출해낼 법의 터전이 될 것을 생각하니 쓰러질 것 같지만 쓰러지지 않는 힘이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대종사님의 탄생지이자 대각을 이루신 영산 성지순례를 총괄하기도 하고 새삼 어린이 마음공부 캠프의 선생님으로 참여하여 우리 천진들이 하늘마음, 둥근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함께 마음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작년에는 대사회교화의 일환으로 서울대학교회가 원대한 꿈과 이상을 가진 나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주제 아래 공개특강을 실시했습니다. 우사님께서는 학생들에게 나 자신은 무엇으로도 규정할 수 없는 소중하고 무한한 존재임을 자각해 하시는 비비역 비비 성리를 알려주셨고 나 자신을 이대로 두어서는 될 것이냐 병들어가는 이 세상을 이대로 두어서는 될 것이냐 화두를 던져주셨습니다. 제 손을 한번 보십시오. 설거지도 잘 안 해본 손입니다. 하지만 구인 선지님들, 우리 선지님들께서 회상 창립 당시 한 번도 일해보지 못한 분들이셨지만 맨손으로 언 둑을 막아 투철한 신심과 지극한 서원이면 이 세상에 못 해낼 것이 없음을 몸소 보여주셨기에 낯설은 저의 손으로 출근 전에는 서울대학교가 등굣길에 학생들에게 전단지를 나누어 주고 퇴근길에는 다시 서울대학교로 돌아가 곳곳의 게시판에 포스터를 붙이는 일이 가능했습니다. 나를 어떻게 생각하면 어떠한가 걱정은 금세 사라지고 지성의 전당에서 이 땅 위의 대학생들에게 대산종사님의 대법문 원대한 꿈과 이상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자 외칠 수 있어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대 대학원 석사 과정에 재학 중입니다. 회사에서 헐레벌떡 뛰어가 수업을 받고 하루는 늦게까지 남아서 대학원 도서관에서 시험 공부를 하는데 내가 이 공부 이 사업 한다고 학업 일을 등한히 하거나 회사 일을 잘 하지 못한다면 누가 이 스승님의 대경륜을 받든다고 나서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종사님의 호대한 사상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생활에 어찌 파란 구애가 없으리요 하신 말씀에 외면할 수 없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대산 종사님께서 세상은 한 일터 개척하자 하나의 세계라 천명해 주셨는데 그 큰 사상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성공시켜 수많은 인재들이 스님의 대경륜을 받는다고 나서면 좋겠다. 그 결과 저는 이러한 일정과 회사 일을 병행하면서 작년 2년의 대학원 수업 과정을 전 과목 A로 수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사람들이 제가 직장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스님들 사업을 하고 학교에 다니며 회사를 다니는 그 기저에는 정진 적공하려는 노력이 있습니다. 저는 현재 신약 개발을 하는 외국계 회사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나의 정진 적공으로 회사가 이런 태도로 경영이 되고 이런 태도에 귀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유무념 정진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항시 기원문 결어 외우기를 유념합니다. 면접을 보기 전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서는 항상 화장실에 가 기원문 결어를 외웁니다. 일상원, 중도원, 시방원, 개척하자 하나의 세계. 그러면 어느새 불안함은 사라지고 스님과 일원상의 진리가 저를 지켜주는 것이 느껴집니다. 한 번은 회사에서 부서 이동 및 진급 면접이 있었습니다. 지원자들은 쟁쟁했습니다. 스펙이 화려한 사람, 경력이 더 많은 사람, 외국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 영어가 유창한 사람,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게 있는 것은 교단이 어려울 때 그때 나가서 교단을 구해낼 수 있는 그런 정신을 가진 이런 태도 전법 사도를 기르시는 스님께 지도를 받았습니다. 무등등한 대각도인 무상행의 대본공인을 기르시는 스님께 공부를 배웠습니다. 면접장에 들어가 모든 질문에 원불교 교법과 정신으로 거침없이 대답했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이사님께서는 가만히 조용히 앉아 듣고 계시다 내 아들이 전주현 대리 같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 아무것도 없는 저에게 외국계 회사의 프로젝트 매니저 팀장 자리가 주어졌습니다. 한 번은 회사에 나가 제가 담당한 프로젝트의 큰 발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의 인사까지 참여한 행사에 무대에 서려니 마음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대 뒤편으로 가 기원문 결혈을 외웠습니다. 일상원, 중도원, 시방원, 개척하자 하나의 세계, 개척하자 하나의 세계, 개척하자 하나의 세계를 크게 외치고 다시 무대 앞으로 나오니 이방인들 같던 외국 인사들이 한 가족처럼 기운이 통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러자 제 발표 시간에는 웃음꽃도 피어나고 이렇게 잘할 것을 왜 그렇게 떨었냐며 의아해하기도 했습니다. 아침에는 결복교훈의 교단 2세기를 열어가는 대정진 기원문으로 기도를 올립니다.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인류는 한 가족, 세상은 한 일터, 개척하자 하나의 세계의 큰 사상과 경륜을 높이 받들겠다고 기원문을 올립니다. 회사에는 신실한 천주교 신자가 있습니다. 한 번은 같은 발표를 앞두고 준비를 하는데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해봐서 PPT를 곧잘 만드는데 그것을 만들지 못해 애를 먹고 있는 차장님에게 가서 제가 대신 그것을 만들어주고 그 누구에게도 제가 대신 해주었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워크숍에서 차장님이 우리 팀 사람들은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전주현 과장만 특별한 것 같다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직원은 제가 부처님 같다고도 이야기하고 어떤 팀원들은 제가 해탈한 사람 같다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원문을 통해 매일 이런 교화로 인류를 선법화하고 세계를 불운화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맡은 연구에 진척이 잘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사기가 저하되어 있었고 무기력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팀원 한 명 한 명을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하다 심한 소리를 들어 울었다 하여 원래 나라는 것이 없는 것인데 내가 들었다 하니 슬픈 것이 내가 들었다 생각하니 슬픈 것이다. 불법을 알려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밀려드는 전화에 안절부절을 못해 일단 멈춰 온전한 정신을 회복하자라며 일단 멈춰 온전 생각 취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발심이 나도록 하니 그 후부터 일이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상위 보스인 줄리엣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냐 물어 제가 영어로 불법을 알려주었다 말할 수도 없고 가만히 뜸을 들이고 있자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일을 계속 해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허락도 받았겠다. 기회를 보하다가 실력을 쌓아 회사 전체를 이런 태도로 경영해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스승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 일을 하는 중에 마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자성을 떠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청정한 나의 한 마음을 여의지 않는 것임을 알며 그곳에서 모든 교화의 위력을 나툰다는 것을 압니다. 오로지 스님의 그 신법을 채받아 가는 곳마다 새롭게 하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지혜가 생기고 더 많은 실력을 얻는다 하더라도 제 모든 지혜와 실력이 오로지 스승님의 경륜을 받는 데 다 쓰일 수 있도록 변치 않고 스승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세존이 도솔천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미 왕궁가에 내리시며 모태중에서 중생제도를 다 마치셨다 하니 내 한 마음이 크게 깨치고 열릴 때 이미 그곳에서 교화는 시작되었다. 앞으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대정진, 대적공하며 크게 보은할 수 있는 불지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남교당 전해복 청년 교단님이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두 번째 순서는 가락교당 박도인 청년 교도의 청소년 교화 강연입니다. 박도인 교우는 원기 81년 거마교당 입교를 했고요.
현재 서청톡톡 단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톡톡 튀는 서울교구 청년들의 마음의 문을 톡톡 두드리는 서청톡톡 진행팀에 속하면서 단장을 맡고 있는 가락교당 박도인입니다. 사실 저는 어릴 적에 원불교를 외할머니를 통해 접했지만 교당 법회에 열성적으로 나가는 청년은 아니었습니다. 학창 시절엔 한 달에 한 번 혹은 1년에 한 번 나갈 만큼 법회에 자주 참여하지는 못하던 청년이었습니다. 처음 원불교를 알게 된 것은 외할머니 덕분이었습니다. 외가가 운봉훈련원 옆집이라 초등학교 여름 겨울방학을 외가댁에서 보내면서 운봉훈련원이 있던 동산으로 운봉교당으로 놀러 다니던 게 처음 원불교를 알게 된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항상 저에게 있어 교당이란 편안한 곳, 안식처로 생각되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외할머니에 대해서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저녁마다 교정과 공책을 펼쳐놓으시고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하시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어린 제가 보기에도 공부를 하시던 그 모습이 어찌나 멋있었던지 지금도 간간히 그 모습이 떠오르거든 합니다. 외할머니께서는 아침 저녁 신고도 단 한 번도 빠뜨리지 않으실 정도로 늘 마음 공부를 하시는 분이셨는데요. 여행을 가게 되더라도 목탁을 필수로 챙기실 정도셨습니다. 외할머니께서 늘 하시던 말씀은 내가 딴 사람은 몰라도 소영이 네 기도는 빼먹지 않고 한다고 하셨었는데 그 덕분인지 2009년에 제가 3층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었는데 병원에서도 신기해할 정도로 많이 다치진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별로 안 다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30살쯤 독립을 하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딱 생각났던 건 원불교였습니다. 독립과 동시에 이사를 하게 되면서 가까운 교당을 알아보니 가락교당이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걸 알고 가락교당을 나가게 된 것이 다시 원불교를 나가게 된 계기였습니다. 근데 그때도 사실 매주 법회에 참석은 잘 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서청법회에서 단장을 맡게 될 정도로 열심히 다니게 된 계기는 외할머니께서 무릎 허리가 안 좋아지셔서 늘 빠짐없이 다니시던 10년 하루에도 못 가게 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된 후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10년 하루를 처음 다녀오고 나서 그날 저녁 외할머니께 전화를 드렸는데 아이고 우리 소영이 잘했다 하시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히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셨던 외할머니께서 원기 101년 3월에 병원에서 암 판정 후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3개월 후인 6월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외할머니에 대한 그리운 마음과 헛헛한 마음 달랠 길이 없어 방황을 하던 중 지금이야말로 마음 공부를 시작해야 할 때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마음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서 생애 첫 훈련 참석이었던 오덕 훈련원에서의 서울교구 청년연합 훈련에서 우연히 서청톡톡 법회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소속이었던 가락교당 청년법회가 부교무님의 부재로 일시적으로 법회를 보기 어려웠던 시기였는데 서청톡톡 법회를 나가면서 여러 교당 교우들을 만나 인연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서청법회가 저한테 큰 의미인 건 서청법회로 인해 원불교 법회에 대한 인연을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던 점이 아닐까 합니다. 아니면 또 방황을 하다가 학창시절 때처럼 1년에 한두 번 법회에 나가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서청법회에 참여하다 작년부터 서청톡톡 진행팀으로 단장도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가락교당은 작년 3월 18일 날 교무님과 청년들의 뜻이 모아져서
청년 법회가 재착림되어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꾸준히 법회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 원불교 연원이신 외할머니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운봉교당 창립주이시자 거진 출신이자의 고 육타원 박기영님이십니다. 사실 운봉교당 창립주이신 것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당시 가락교당에 계셨던 백산 이장훈 교무님께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알게 된 제가 정말 원불교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했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훈련을 같이 나게 되면서 알게 된 인연으로 서천법회를 나가고 작년부터 단장을 맡게 되면서 느끼게 된 점은 이 법회 인연이 아니었다면 제가 언제 이렇게 서울 곳곳에 여러 교당을 다니는 청년들을 만날 수 있을까? 교당이 다른 청년들을 만나 그들의 교화 열정과 다양한 생각들, 법회에 대한 여러 가지 시도들, 열심히 마음 공부하는 모습들 등을 보면서 같이 대화를 하고 생각들을 나누면서 또 그들의 재능들을 보면서 이런 부분에서는 나도 좀 더 노력을 해야겠구나. 다른 청년들처럼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겠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서청독도 법회를 보면서 개인적으로도 진행팀으로서도 응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서청독도 법회는 교구장님, 서울교구 교무님들, 교도님들의 사랑과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구나. 청년으로서 매번 큰 사랑 속에 법회를 보고 있음을 여러 교무님과 교도님들 만나뵈는 곳곳에서 응원을 받으며 체감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법회를 꾸준히 나가게 된 건 처음 인연은 외할머니의 인연이었고 현재는 청년들이 함께한다는 소속감으로 서청톡톡 법회를 보고 있는데요. 제가 느꼈던 서청톡톡 법회를 PPT 사진으로 함께 보여드렸으면 해서 준비했습니다. 지금 사진은 제가 생애 처음으로 나갔다던 그 오독 훈련원에서의 훈련 모습이고요. 지금 보시는 건 저희 진행팀 조직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1명의 교우들이 진행팀에 속하며 각자 지닌 재능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분담하여 법회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단장으로서 작년부터 진행팀에 속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하면서 느낀 점은 서청톡톡 법회는 준비부터 많은 부분 청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점입니다. 법회 안내, 홍보 포스터 제작, SNS 홍보, 법회 진행 및 준비, 단회 진행 등 청년들의 역할 분담을 통해 이루어지고 이런 활동들에 참여하면서 소속감을 가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여러 교우들과도 가깝게 지내게 된 것 같습니다. 서청톡톡 법회는 어떤 교당 소속의 청년들일까 궁금하실 텐데요. 법회 참여는 주로 소속의 청년회가 10명 미만의 교당 청년들이 참여합니다. 청년 자체 법회 운영이 어려운 조금 더 힘이 필요한 교당 소속 교우들이 모이다 보니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교당이나 교단의 행사에도 함께 참여하게 되면서 전보다 조금 더 친근하게 참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3월 달에 전농교당에서 있었던 법회 사진이거든요. 법회 후 교당에서 저녁 식사도 함께 하고 가까운 카페에서 담배를 단회도 가졌는데 전농교당 청년들이 법회뿐 아니라 단회도 함께 참여해 주면서 서청 청년들과 함께 더욱 알아갈 수 있었고 청년 법회에 대한 진솔한 대화도 나누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원기 103년 청년 법회는 현재 영등포교당에서 매달 1회씩 법회를 보고 있는데요. 매달 셋째 주 토요일입니다. 특별히 3월에는 전농교당, 6월 여의도교당, 9월 도남교당에서 서청톡톡 법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3년간 매달 진행되는 서청톡톡 법회 포스터입니다. 재작년과 작년 신기교당 조승정 청년이 함께 해주었고 올해부터 종로교당 이법현 청년이 참여하면서 포스터 이미지를 직접 제작, 홍보해주고 있습니다. 정성이 많이 담겨있기도 하고 포스터에 매 법회의 특징이 잘 담겨서 포스터를 홍보할 때마다 청년들의 반응이 참 뜨겁습니다. 참고로 이법현 교우님 저기 계십니다.
서청톡톡 법회는 SMS 활용도 잘 되고 있습니다. 청년뿐 아니라 원불교 교도님들 그리고 비교도님들한테 오픈된 홍보를 하기 위함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밴드 등을 이용해 홍보하고 있는데 SNS를 통해 보면 청년들의 활발한 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번씩 방문하셔서 응원글 많이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 PPT에 지금 아이디가 나와 있는데요. 인스타그램 아이디는 원_서울이고요. 페이스북은 원청서울입니다. 청년들의 자율단의 모습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법회를 보는 아쉬움이 있어 자율단회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율단회로 작년 볼링대회를 열었던 사진이고 참여율이 높아 올해도 볼링대회를 열어 새로운 단원들이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자율단회는 전 단원이 모여 한강 캠핑촌에서 바베큐 파티를 진행했던 모습입니다. 무더운 여름이었지만 서울 안에서도 함께 피서지를 즐기는 느낌이 들었고 서청톡톡 전 단원들이 함께 모여 즐겁고 이색적인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색 전시회에도 참석하고 맛집을 찾아가기도 하는데요. 올해 저희 단도 지난주 주말 첫 자율단회를 다녔습니다. 정각에 모여 점심도 먹고 카페에서 근황이나 최근 관심사, 고민거리들을 얘기 나눈 후 근처 인사동, 삼촌동길을 같이 산책하기도 하였습니다. 청년들은 사소하지만 여가를 함께 보내는 것이 때론 큰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가끔은 교당을 벗어나 자유로운 장소와 시간 속에 함께하면서 평소 나누지 못했던 관심사를 함께 나누다 보면 법회를 어려워하는 청년들도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고 새로운 경험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서청톡톡 법회는 1부 법회와 2부 단모임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진은 카페에서 단회를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소수의 청년들로 구성된 교당에는 청년 법회 때 구성원이 적어 단모임을 진행하는 것이 많이 어렵습니다. 단모임은 그래서 청년들에게 더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청년들이 재능이 되게 많아요. 보시면 그 포스터와 함께 청년들은 이미지 법무도 제작하였습니다. 이미지 법무는 SNS 홍보뿐 아니라 미니 거울로 제작, 홍보원 엽서 제작, 예보의 활용, 액자화하여 기념 선물로 제작 등 다양하게 활용되었습니다. 그 미니 거울 제작한 게 작년에 제작한 게 있었는데요. 같이 일하시는 분이 이쁘다고 뺏어가셨어요. 원체 이뻐갖고 캐릭터는 이미지 법문이고요. 캐릭터는 종로교당 이복평교 청년이 직접 디자인한 것으로 교단적으로 캐릭터 디자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청년이 직접 구성하여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바쁜 시간에도 틈틈이 시간을 내어 이런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고 정성으로 만든 재능이 참 놀랍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청톡톡은 청년들에게 여러 교당이 모인 곳으로 누구나 편안히 올 수 있고 누구든 반갑게 어울릴 수 있고 청년들의 재능이 의미있게 발휘될 수 있고 교화단 체제로 하는 단을 중심으로 청년교화가 진행되고 자율단회를 통해 함께 공부의 기회로 삼고 서로 간의 관계도 돈독하고 교당 청년들이 서청톡톡 법회에 꾸준히 참여하며 청소년 교화의 좋은 연결고리가 되어주고 있는 곳이 아닐까 합니다. 곳곳에 서청톡톡 관련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연결이 소중한 법연들로 거듭나 원불교 청년들이 더욱더 힘차게 활동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이 강연도 처음 대중 앞에 서서 하는 강연인데 좋은 교법 만날 수 있게 해주신 이 자리에 선 모습을 보시면 누구보다 좋아해 주셨을 외할머니 고 육타원 박기영님께 감사드리며 그리고 오늘 PPT 준비랑 원고 준비 도움 주신 서청톡톡 진행팀장님이신 한정인 팀장님, 서울교구 최성남 교무님 감사드립니다. 이상 강연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강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순서는 마지막 순서입니다.
여의도교당 은백희 교도님의 교화태 불공 강연이 있겠습니다. 은백희 교도님은 원기 100년도에 입교를 하셨습니다. 이제 3년 되셨죠? 여의도교당에 입교를 하셨습니다. 네, 격려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의도 교당 은백희입니다. 저는 원래 모태 신앙으로 불교 신자였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여기 입교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이런 자리에 불려 나와서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사실은 강력하게 거절을 했어야 마땅했어요. 저는 일을 하고 있었고 제가 하는 일이 3, 4월달에 제일 바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아직 원불교에 대해서 너무 많이 모르는 것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많아서 거절해야 됐는데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교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모두 다 오케이 하고 하겠습니다 해야 된다고. 네, 그분이 지금 저기 교무님이 앉아 계셔요. 근데 그 순간에 그 말씀이 왜 떠올랐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씀이 떠올라서 네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했던 게 오늘 이 자리까지 서게 됐거든요. 조금 많이 서툴고 어색할 겁니다. 그러니까 너그럽게 봐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나이 64세고요. 남편과 두 딸을 둔 엄마고, 우리 남편은 아주 저에게 가장 친절하기도 하고 아주 자상한 우리 남편 권덕영님은요, 오늘도 저에게 매니저를 하겠다고 옷도 코디해주고 아마 저보다도 더 많이 긴장하고 있을 거예요. 가진 노력을 다해서 저에게 친절하게 같이 동참도 해주고,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남편입니다. 그리고 큰딸은 18년 전에 조계종 스님으로 출가를 해서 지금 박사학위 공부를 하고 있고요. 저도 역시 불자였기 때문에 아주 열심히 절을 다녔죠. 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행은 거의 다 해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극성맞은 불교 신자였어요. 하루에 3000배를 7일간 해보기도 했고, 금강경을 매일 7독씩 암송하기도 했고, 해인사에 가서 등을 땅에 대지 않고 용맹정진으로 자선하는, 일주일 동안 자선하는 것도 해봤고요. 사경, 서불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분당에 살고 있었는데 분당에서 성북동에 있는 기상사까지 매일 출근하면서 2년 가까이 자선으로 몰입을 해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뭔가 늘 아쉬움. 가끔 꿈을 꾸면은 제가 바람 하나를 짊어지고 어디론가 가는 거예요. 꿈을 잘 안 꾸는 편인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간절하게 그리운 스승을 찾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바람 하나를 짊어지고 다니더라고요. 그런 꿈을 꾸면서 뭔가 이렇게 가슴 한켠에 아쉬움 같은 거를 갖고 살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4년 전에 우연히 라디오를 듣다가 나는 마음을 잘 사용하는 법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법문 말씀에 귀가 띄어서 원불교라는 종교를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바로 원불교 신문을 구독했죠. 저는 뭘 궁금하면요 뛰어가서 알아봐야 돼요. 구독하면서 각종 서적을 구해봤어요. 그랬는데 나름 확신이 좀 가더라고요. 이 가르침이야말로 내가 원하던 가르침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많이 열심히, 그러니까 입교하기 전에 나름 좀 많이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오랫동안 다녔던 불교를 떠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여름휴가 때는 삼덕원에 가서 4박 5일 훈련도, 이제 그때는 입교 전이었어요. 4박 훈련도 도대체 여기가 어떤 데인가 하고 궁금해서 훈련도 받아보기도 했고, 그러다가 이제 총부에서 3년 전에 신년 원기 100년 신년맞이 행사로 이론상 서원문 100독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신청을 했는데 입교도 하기 전에
그거를 신청해서 총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보고 또 감상담을 발표를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었죠. 저 그런 건 못한다고. 그때 자꾸 거기 부원장님께서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에휴, 나름 뭐 제가 뭐 몇 마디 하는 게 도움이 되나 보다 하고 그때도 이제 뭐 감상문 비슷하게 이제 소감을 말씀을 드렸고, 그때 경산 종법사님께서 주신 법명이 100년의 기쁨이라고 백희라는 법명을 주셨고 단주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법명이 전 처음에 너무 낯설고 생소했어요. 뭐 법명이라고 하면 좀 근사한 막 법이 들어가 있는 그런 법명이 백희가 뭐야 그러고 좀 그랬는데 이상해서 입에 붙지도 않고 누가 물어보면 쭈뼛쭈뼛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차차 시간이 가면서 나에게 어떤 소명 같은 게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끔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는 참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원기 100년 3월에 도산 이도봉님의 연원으로 남편과 함께 여의도 교당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사님 오늘 와주셔서. 그래서 이제 처음 원불교 교전을 접하면서 놀란 게 개교의 동기와 교법의 총설이었어요. 한국 불교가 처해 있는 현실을 이미 100년 전에 대종사님께서는 정확하게 통찰하고 계셨던 거였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놀랍고 감사했어요. 제가 불교에 대해서 느끼고 있었던 아쉬움 그런 것들을 대종사님께서 정확하게 보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실은 대종사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확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작 입교는 해서 1호 법회는 나갔지만 오랫동안 익숙했던 불교를 하루아침에 떠나기가 어렵더라고요. 종소리도 그립고 새벽에 산사에서 울려오는 그런 타종소리, 연불소리 그런 거.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도 가끔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여의도 교당에 다니면서. 그러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가는데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심코 그냥 갔는데 남자 둘이 제 뒤통수를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순간에도 제가 좀 억척스러운 데가 있어요. 내가 너한테 왜 저 그런 그 순간에도 네가 너 이유 없이 나를 왜 때려 이런 거. 그러니까 눈을 부릅뜨고 도대체 너 왜 그래? 그랬더니 걔네 둘이 남자 둘이 깜짝 놀라서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은 여자들을 끌어다가 섬 같은 데서 마늘 까기 시키는 때였었어요. 그때 저 하마터라면 마늘 까기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새벽기도 가기가 조금 겁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원불교에 이제 조금 더 가까이 했는데, 나이 60에 새로운 종교에 적응하는 일이 그리 녹록지는 않더라고요. 낯선 시스템, 새로운 분위기, 온갖 경계들로 인해 갈등을 겪기도 했고, 하지만 대종사님께서 서가모니 부를 연원으로 하셨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고 정법이라는 나름의 믿음이 있었기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신심의 뿌리가 내리고 있었죠. 그 한편에는 남편과 저희 스님의 도움이 컸어요. 저희 스님은 그러니까 원기 99년부터 저희가 휴가 때면 익산이나 영광으로 성지순례를 가거든요. 그러면 우리 스님이 같이 동참을 해줘요. 그 시간에 자기가 시간을 비우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성현이 나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99년 첫 해에는 자산 상사님도 뵙고 좋은 법설도 받들고, 그 다음에 100년도 작년에는 경산 종법사님 친견하고 좋은 말씀 듣고 그렇게 해서 우리 스님은 너무 감사하다고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자기가 여태 만나본 분 중에서 이렇게 자비로운 인상을 가지시고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경우 자기가 처음으로 느꼈다고 굉장히 많은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늘 감사하다고 저하고 아빠하고 마음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응원해주고, 혹시나 다시 불교로 돌아올까 오히려 걱정하고 있는 게 우리 스님이에요. 엄마는 원불교가 딱 맞대는 거예요. 불교가 안 맞대. 그러면서 열심히 하도록 응원해주는 우리 딸이 참 고맙고 기특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작년에 여의도 교당에서 교리 퀴즈 대회가 있었는데 우리 단에서 공동 유문형 공부로 정전 공독을 매일 하기로 했어요. 매일 정전을 마주하다 보니 어느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 정전이야말로 금강경의 완결판이구나. 금강경의 열애멸 후후 500세의 유지계수 복자하여 어차 장고의 능생 신심하리라. 즉 열애멸 후 2500년 뒤에는 이 법문에 능히 신심을 일으키며 계를 지키고 복을 닦으리라고 하셨는데, 대종사님께서 주세불로 다시 오신 건 아닐까라는 확신이 들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일체유의법이 여몽한 포용이며 여러 영여전 응작여시간, 모든 형상 있는 것들이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 같고 또한 번개와 같다는 내용으로 공사상의 진리를 자세히 밝히셨지만 명확한 수행 방법은 찾을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 때를 따라 다시 주세불로 오셔서 정전을 직접 편찬하셨다는 것이라는 나름대로 확신을 갖게 되었죠. 그리고는 이 법으로 이제 남은 생을 한없이 바치리라고 결심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불교와 원불교의 차이점은, 불교에서는 견성하고 성불하는 것이 최고의 구경처인데 대종사님께서는 성불재중과 재생의세를 통해 수행으로 얻은 과실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나눌 수 있음으로써 수행의 결과 보람과 자긍심을 갖도록 해주셨고, 견성 후 솔성과 양성으로 수행의 완성도를 높이셨던 점이 굉장히 큰 업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기훈련법 11과목이야말로 대종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대로 실행하기만 한다면 반드시 성불하고 보살도에 이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불교의 가장 큰 매력은, 첫째, 사언을 드러내 주심으로써 일체 유정무정 생명들에 대한 평등성과 대자비심을 일깨워 주셨고, 둘째, 사막 수행을 통해 원만한 인격을 갖추게 함으로써 영육상전으로 지혜롭고 안락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며, 셋째, 진리적 수행과 사실적 훈련으로 올바른 종교관과 인생관, 세계관을 세워주신 점이야말로 더없이 큰 복음이라 생각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대각을 이루셨고, 정산종사님께서는 법모로서 대종사님의 본의를 그대로 드러내고자 한 생을 오롯이 바치 헌신하신 점, 그 후 대산종사님께서 훈련을 통해 천열의 마음보살의 해상이 되도록 초석을 다져놓으신 점은 여느 종교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한 업적이요 새로운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산에서 남편과 함께 세탁 편의점과 옷수선 일을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바빠요. 그다지 시간이 없어요. 옷수선이라는 것은 시간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이 법을 만난 후에 그래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내가 기도 정진하는 시간 빼고 나머지들은 다 정리를 했어요. 우리 남편도 거기에 동참을 해서 같이, 우리는 일 끝나면 바로 집으로 직행해서 기도부터 하고 나머지 일들은 기도 마친 후에 하기로 하고 이제 같이 늘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토요일 오후 6시에 끝나면 여의도 교당으로 달려갑니다. 토요 공부방에서 108배와 자선, 교관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교리 공부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고, 지금은 대산종사님 법어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상암동에서 있었던 원기 100주년 기념식에는 두 딸과 사위, 남편과 함께 온 가족이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할 수 있어서 너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사위는 원래 불자도 아니고 무종교인이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 보고 관심을 갖게 되고 웬만하면 같이 동참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의, 우리 사위 근무처는 극지연구소인데 1년간 남편 파견 근무를 가요. 남극으로. 그래서 남극으로 가기 전에 우리 남편이 원불교 교전을 주면서 다 읽고 난 후에 감상단을 발표한다고 숙제를 줬어요. 근데 우리 사위는 이쁘게도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제가 우리 작은 딸이 하도 말을 안 듣고 속썩여서 기도하기를, 이제 큰딸은 어차피 시집을 안 가니까 유일하게 사위 하나가 들어올 텐데, 제대로 들어올 텐데 걱정이 많은 거예요. 우리 딸은 놀기과거든요. 그래서 놀기과고 공부도 너무 안 하고 말도 안 듣고 그러는데, 하나 잘하는 거 있다면
직장을 시험만 보면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는 기특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직장에서 많은 사위가 이 사위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기를 아들 같은 사위, 우리하고 같이 원불교 공부하는 그런 사위가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사실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파견 공부를 나갈 때 이제 교전을 주면서 감상당 발표해야 되는데 역시 잊지 않고 귀국하니까 자기가 교전을 3번 읽었대요. 어렵고 힘들 때 이 교전을 읽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해하면 반드시 대한민국 도덕 교과서에 실려야 된다. 그러면서 그렇게까지 찬탄하면서 정말 좋은 가르침이라고 이제 우리 딸하고 같이 입교를 하고 남극에서 찍은 멋진 사진과 함께 교전을 읽은 감상담을 교당에 와서 멋지게 발표를 했고요. 딸과 같이 입교해서 자주는 못 와요. 요새 젊은이들은 이게 종교 생활을 하려면 제일 걱정되는 게 종교에 매이는 것을 걱정하더라고요. 우리 사위가 작은 딸도 그거예요. 엄마 가끔 한 번씩 가면 안 돼? 그래서 약속을 했죠. 그래 한 달이나 2달 한 번씩 무슨 행사 있을 때 오도록 해. 그렇게만 해도 기특하더라고요. 지들은 일요일에는 아직 놀아야 된대요. 젊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고 그래도 대종사님 가르침을 귀하게 받아들이고 참 좋은 내용이라고 받아들이는 우리 딸과 사위가 참 기특하고 고맙더라고요. 그래 우리 남편 이야기 좀 하죠. 처음에는 쭈뼛쭈뼛 마지못해 저를 따라 교당을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교전을 11번째 읽었고 30독을 목표로 정말 열심히 정진하고 있는 우리 남편은 모범교도 맞죠? 어떻게 저희는 라이벌이에요. 같이 막 당신 얼마나 했어? 왜 그렇게 많이 하는 거야? 하루 종일 이제 일하면서도 원불교 TV를 늘 틀어놓거든요. 이제 간간히 나오는 이제 법문도 좋고 그러면은 스님들도 그 법문에 귀를 기울여요. 그래서 가끔 물어보기도 해요. 그래서 처음엔 좀 어색했는데 지금은 그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조금씩 이 법문에 발심이 될 수도 있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2명을 6주년 기념식에 같이 데려가는 적도 있거든요. 근데 아직 입교는 안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엔 쭈뼛쭈뼛 마지못해 교당을 다니더니 지금은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줘서 우리 남편에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서 다음에 대산종사님께서는 공부가 잘 안 된다고 하소연하는 제자에게 10년이나 해보았냐고 하셨는데 저희도 또한 이제부터라도 긴 걸음으로 세세생생 이 회상 이 법을 받들겠노라고 소원하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이루시기 전에 삼바제에서 간절히 기도를 올리셨듯이 저희도 또한 매일 아침 4시 반에 일어나 108회와 송주, 자선, 교전 봉독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하루 일과를 마치고 부지런히 집에 돌아와서 다시 저녁 기도를 시작합니다. 나머지인들은 당연히 그 남은 시간을 이용해서 하죠. 피곤하여 그냥 넘겨가고 싶을 때도 많지만 하루 24시간 중 이 2시간이야말로 내 영생길을 밝히는 가장 귀한 일이요. 밥 먹는 일보다 더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실행하도록 무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에 이제 전무 출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금생에 가장 잘한 일 하나를 꼽으라면 18년절 스님으로 내 큰딸을 출가시킨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출가의 공덕으로 부족이 생천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집안에 출가 수행자가 있다는 것은 복해 부족한 엄청난 축복입니다. 혈연이 법연으로 이어져 서로 탁마하며 정신적인 의지처가 되어주고 남은 가족들은 늘 깨어있는 정신으로 출가자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살아가며 또한 세속으로 흐르지 않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서로서로 되어줍니다. 더욱이 정법 회상에 들어 마음 공부하며 교화도 하며 한 생을 보낼 수 있다면 이같이 빛나는 삶이 또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전무 출신 시키면 너무 좋겠어요. 저는 전무 출신 하는 교무님들이 너무 부러워서 우리 큰딸을 꼬셨어요. 교무로 가라고. 그랬더니 우리 딸이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러면서 손을 절레절레 흔들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말이 조금 걸렸나 봐요. 그러더니 얼마 전에는 내가 이날 지금 조계정에서 18년 된 그래도 나름 중견 스님인데 여기를 저버리고 당적을 바꿀 수는 없지만 대신 원불교 대종사님 가르침을 배우겠다. 내년부터는 조금 시간이 날 것 같으니까 원디대를 들어가서 원불교 대종사님 가르침을 좀 더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포교를 하는데도 대종사님 가르침을 접목해서 하고. 근데 우리 스님이 지금도 차를 타면은요 원음 방송을 듣고 있대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서 어린이 법회하고 청소년 법회 이제 주부대학 같은 데서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가만히 이제 강의를 해서 자기가 녹음을 해다 듣더라고요. 그러면 가만히 보면은 이거는 원불교 가르침이 더 가깝다 이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하도 들으니까 원불교 대종사님 말씀이 은근히 많이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도 자기는 신나는 일이라고 불교 가르침을 좀 진부하고 역시 그런 게 있었는데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내면 참 좋겠다 해서 나름대로 이제 저는 딸에 대한 기대가 좀 크지요. 원불교 가르침을 접목해서 불교하고 서로 상생하며 시너지 효과를 내면 더 큰 원불교가 될 것이고 그렇다는 믿음이 있어서 딸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남편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전무 출신하고 젊은 인재를 많이 양성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 남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학 다닐 때 친구의 권유로 원불교 교당을 몇 번 나가봤었대요. 그랬는데 그때 싹을 틔우지 못하고 지나쳐버리고 너무나 많은 허송세월을 하고 보낸 것에 대해서 너무 아쉬워해요. 그래서 조금 더 젊었을 때 알았었다면 지금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지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일찍 젊은 사람들이 발심이 돼서 대종사님 가르침 안에 산다면 참으로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될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교화의 기본으로 가장 시급한 일은 인재 양성이 아닐까 싶어요. 그것도 전무 출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주면 더 좋은 일이겠다 싶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이 일에 힘을 보태는 것이야말로 대종사님과 회상의 가장 큰 보은이라고 생각하며 아직은 미약하지만 이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불교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끝으로 교화의 현장에서 혈심과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모든 교무님들께 감사와 뜨거운 존경을 보내드리며 두서없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은혜 가득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교계당 문백희 교수님이셨습니다. 네. 오늘 강연을 해주신 세 분의 강연자를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강연자분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죽상 황도우 서울교구장님의 총평과 보서를 잠시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합장 인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좋으셨습니까? 네. 오늘 어제보다도 더 좋은데. 아예 많이들 와서 이렇게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정말 아쉽습니다. 아까 밖에서 있다가 시간이 됐는데 안 오고 사람이 그래서 제가 법당을 미안해서 못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오늘 정말로 발표자들 오히려 제가 큰 스승으로 삼고 그냥 배워할 분들이 정말로 오늘 세 분 발표가 참 좋았습니다. 세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원남교당 우리 전해복
참 제간대 갑종 전문 출신이 제간대 갑종 전문 출신 출가보다도 더 현장에서 치열하게 교법을 바탕에서 사는 모습이 뭐 어디다 거의 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네요. 이게 대종사님께서 앞으로 혈심 가진 그 인물이 수없이 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우리가 지금 현재 교화는 어떤 좀 어렵고 그러지만은 정말로 교단의 희망이 세상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마 선지님들이 이제 막 나오시는 것 같네요. 선지님들이 다시 오셔가지고 아마 그 신심으로 이렇게 어떻게 인연이 되어가지고 공부하면서 나오는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전회복 교우에게 심차게 박수 한번 더 보내주세요. 대종사님께서 열반을 1년 앞두시고요. 그동안 진행되었던 그 정전 편찬을 자주 재촉하시면서 감정의 붓을 들으시니 시간이 밤중에 이르는 때가 잦으시다. 그렇게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열반 1년 앞두고 정전 편찬을 하고 있는데 시간은 없고 그러니까 밤중까지 듣게 정말로 이렇게 그러셨던 것 같아요. 어른들이 직접 그 이야기를 하시. 서문이라는 할 때 정말로 조실에 듣기까지 불이 켜져 있으면서 대종사님께 이렇게 기었다 치우시고 또 이렇게 교정하시고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요. 밤중에 이르는 때가 잦으시지. 드디어 성편돔에 바로 인쇄에 붙이게 하시. 얼마나 급하시고 가시기 전에. 근데 대종사님이 나오는 거 못 보고 가셨잖아. 인쇄에 붙이게 하셨어요. 그래놓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때가 급하여 이제 만전을 다하지는 못했어요. 때가 급하여 이제 만전을 다하지는 못했으나 나 일생 보보와 경륜은 그 대우가 이 한 권에 거의 표현되어 있나니. 부처품 3장의 말씀입니다. 나 일생 그러잖아요. 경륜과 포부가 그 대우는 이 한 권에 거의 다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 산과 바다 가져서 거기에 이제 공부길이 쫙 들어있습니다. 정전은 어떻게 공부해야 할 길이 딱 들어있어요. 산과 바다 가져서. 그냥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산과 바다 가져서란 말이 간단한 말이지만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오늘 보니까 신심이 넘쳐 흘러요. 그러잖아요. 그 속에 신심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신심이 있는 자가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산과 바다 가져서 말로 배우고 수없이 봉독이. 오늘 은백기 교도 보니까 정말로 백년의 기쁨이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백자가 참 좋은 자입니다. 한일자 신백자잖아. 일백백자로도 보지만은 그러니까 진리 본체를 그대로 탁 표현해 주신 말씀이. 그러니 그 속에서 나오는 희열이란 말이에요. 100년도 100년이지만 3년 됐는데 겨울이 우리 임백기 교도 보니까 대체로 딱 꿰뚫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대종사님 말씀 맞다니까요. 앞으로 조금 더 가면 웬만하면 어려서 집에서 견성하고 성불하게 스승 찾아서 문답감정으로 갈 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 교당이 나오잖아요. 앞으로는 원음방송국이라는 SNS 아까 이야기했지만 수없는 메시지들이 나오면서 교리를 공부하려는 프로그램이 막 탁탁 나와 있어요. 봐요. 집에서 그냥 기도하고 하루 일정이 막 보니까 교당보다도 더 열심히 하시네. 집에서. 그러니 그 가정에 있는 아이가 자라면서 어렸을 때부터 원불교 교법을 딱 받아들여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아이들이 순수할 때 이 받아들이기 시작해봐요. 빨리 될 거 아니에요. 영대가. 그러니까 앞으로는 웬만하면 이 가정에서 웬만하면 공부가 다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스승과 문잡간정에 이 교당에 와서 교무님 이렇게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앞으로 이렇게 설교하겠습니까? 자기 공부한 거. 그래서 어제 오늘이 중요한 겁니다. 공부는 이렇게 해야 돼요. 교도님들이 교당에서
자기 공부한 거 와가지고 발표하잖아요. 상시기간에 공부한 거 와서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무님은 문답, 감정 그러잖아요. 해우 교당은 모체가 교당 내용시 주의사항 있잖아요. 그럼 이건 만대에 가더라도 그것은 변할 수 없어요. 교당을 딱 교당 내용시 규정상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100년 넘어가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볼. 그래서 태종사님 상가 받아가셔서 말로 배웠고 몸으로 실행하고 그대로 나왔잖아요. 수없이 봉독하고 수없이 듣고 그리고 나서 몸으로 실행하고 그 다음에요 마음으로 증득하고 마음으로 증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법이 후세 만대 길이 전하게 하라. 오늘 우리 전회복 교우 참 우리가 그동안 직장을 귀화 터전으로 생각했어요. 직장을 귀화 대불공을 앞으로 그렇게 해서 정말로 그렇게 가야봤잖아요. 원불교 교다 교법을 통해서 직장에 가서 성공해요. 자기가 가는 곳에서 원불교 교법으로 성공해야 원불교 덕구가 교법이 실현되는 거잖아요. 실현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현장에서 직접 정말로 교법을 중심으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법이 후세 만대 길이 전하게 하라. 앞으로 세계 사람들이 이 법을 알아보고 크게 감격하고 봉대할 사람이 수가 없으랴. 무수하단 말이에요. 크게 감격하고 봉대할 사람이 수가 없으랴. 오늘 제가 딱 우리 전회복 교법이 이 들으면서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태종사님이 이 교법을 내놓으신 그 뜻이 참 우리 교단은 희망이 무궁한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하기까지는 우리 새 살면서 우리 우사님께도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거기는 특별한 곳입니다. 내가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법 정전을 가지고 조목조목 새기면서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 가가지고 여기는 다른 그룹이요. 다른 그룹인 것 같아. 전무 출신 이상으로 교법으로 무장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출가 못지않게 제가들이 주축이 돼서 더 공부를 엄청나게 해요. 그래서 제가들 중에서 수험 도인이 나고 공부인이 나오고 교법을 전하는 사람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출가 제가가 원불교에서는 같이 함께 공부하고 함께 해가는 거예요. 이 틀이 다른 것 아무 차등 안 뒀어요. 오히려 교법을 보면 생활 속에서 교법을 실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단이 100년을 가면서 출가와 제가가 너무나 현격해지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출가는 제가에 가까워져야 되고 제가는 출가에 가까워져야 되고 그래서 함께 공부하고 함께 정진하고 함께 교화하는 틀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부는 보니까 정존대 대산종사 교로 실천대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대산종사 오셨던 기억이 그냥 그 주마등처럼 쭉 오는 거예요. 때마다 그 시간이 되면 한 명이 오나 두 명이 오나 아무도 안 와도 대산종사 저 엄청이 가서 불이끌 모시고 할 때 아무도 안 와도 옆에다 법문은 제가 한 권 딱 들고 보시고 가요. 아무도 안 왔어요. 근데 똑같은 일로 같이 속돼요. 가서 요가하시고 그리고 나서 앉아서 야 법문 한 구절 읽어라. 그럼 제가 찾아가지고 읽어드려요. 그러면 그 양반이 내놓으신 법문 아니에요. 당신이 내놓으신 법문이에요. 근데 그 한 구절 읽어드리면 무릎을 탁 치시면서 야 좋다. 네가 어디서 그런 법문 찾았냐? 네가 귀신이다. 네가 어디서 그런 법문 찾았냐? 네가 귀신이다. 제가 귀신이 돼.
그러잖아요. 때마다 하루 40정신을 써요. 새벽에 딱 나오시고 오전에 나오시고 그 다음에 오후에 1시 반 되면 아낌없이 나와서 야단 법석을 열으셨어요. 쭉 나와서 그 시간에 감상dom도 이야기하고 노래도 불러드리고 저희들은 그때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니면 그 시간만 되면 뛰어가가지고 조실 앞에 기다리고 있다 나오시면 모시고 가서 노래도 불러드리고 막 가서 야, 너 감상당은 감상당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기억이 나요. 정말로 오늘 말 듣다 보니까 여기 그 뭐야 아까 정전대 교리도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그 교리들을 만들어 걸어놓고 제가 일일이 이렇게 새기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말이 길어지면 안 되겠죠? 참. 오늘 교단은 희망을 오늘 본 것 같아서 너무나 기운이 좋습니다. 나는 그리고 비오는 결어가 직장 면접에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아이 기원문 결어를 가지고 직장 면접 시험 보는데 가서 기원문 결어를 외우고 가서 아이 직장 면접을 봐가지고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 참 여기 기원문 결어 그렇게 해보신 분 계세요? 가서 직장에 가서 자기 가정에 무슨 일이 안 될 때 다 입심으로 이 기원문 결어는 정말로 여기에 무궁무진한 뜻이 함축됐습니다. 모든 재불재선의 뜻과 진리 원리와 그리고 교단은 재생의세의 핵심이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늘 100년까지 이었지만 그 속에 성리의 본체도 그 속에 다 들어있고요. 성리의 본체도 다 들어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서원과 원력과 그런 것들이 그 속에 함축되어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이 넘었다 해도 우리가 한번 그 기원문 결에 대해서는 내 스스로 같이 기원문 결과 따로 대산종사 기원문 결가 아니라 우리들의 기원문 결가 내 자신의 기원문 결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서원과 원력으로 똘똘 뭉쳐서 세존이 마지막으로 결론도 딱 참 세존이 도서를 떠났지 않고 딱 결론을 맺었습니다. 세존, 그 의도유목에서는 세존이라고 나왔죠. 성립품 몇 장인데 거기에서는 뭐라고 나옵니까? 스님이 열애라는 표현으로 나와요. 근데 대종사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대들이란 말 표현. 우리는 무엇이냐면 세존, 열애를 표현해요. 근데 대종사님은 그대가, 그대라는 표현을 해요. 그대가. 이것이 그대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열애와 세존의 다른 말이에요. 근데 이꼬르예요. 세존만 열애가 아니라 대종사님께 그대가 실상사를 떠나지 않고 석도하며 왔어요. 석도하면서 중생제도를 다 마쳤나니라. 그 별것 똑같은 이 비유에서 같은 틀로 이야기한 것 같지만은 여기에는 대단한 큰 의미가 있어요. 그대란 말이 그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열애를 떠나지 않고 세존을 떠나지 않은 소식을 그대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대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떤 전 애국교 지금 입기한 지가 얼마 됐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오래되나 안 된 것 같네. 그래요? 예. 그래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정말로 큰 그 불보살이에 오르시고 큰 교화 재생에서 큰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심찬 박수 보내주세요. 우리 서청 톡톡 박도인요. 참 우리 또 박동교는 다른 맛이 또 있네. 다른 맛이 정말로 이렇게 또 특별하네. 이 할머니가 운봉에 장립주시네요. 육타원님. 야 운봉이 교단 역사에 그쪽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인재도 나오시고 거기에 어른들이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신 곳이에요. 그래서 사실 운봉하면 불보살 도량인데 운봉에서 나왔구나. 그래요. 그래도 이 할머니 그 염원과 원력으로
3층에서 떨어졌는데 살아났습니다. 그냥 살려주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교화 활동하라고. 근데 그 뜻을 받들어서 서청똑똑의 기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건 언제나 기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다가 그냥 어느 계기를 마련해요. 어제는 들어보니까 많은 분이 천도제가 기원이 돼가지고 딱 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보니까 또 정말로 새로운 이렇게 기원이네. 새로운 기원. 그래서 어떻든지 어떤 우리 할머니 그 큰 뜻을 받아들여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제 단장을 맡으면서 서청똑똑에서 서청똑똑이 서울교구에서 사실은 고민이 생겼어요. 처음에 그러잖아요. 교당에서 몇 명씩 나와, 서너 명씩 나와. 재미없잖아. 청년들은 함께야 재미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큰 교당은 그래도 열 몇 명씩 나오면 그래라도 그런 대로 법표를 보지만 적은 교당은 나오면서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다 구상한 것이 같이 한 달에 한 번씩이라고 해서 법표자는 서청똑똑입니다. 그러더니 정말로 청년들이 아닌 게 아니라 뭐니까 다양한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아까 다양하잖아요. 여러 가지 그냥 특성도 가진 사람이 있고 그래가지고 같이 모여서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일단 재미있어야 되잖아요. 모든 의미는 재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나가 보니까 정말로 오늘 보니까 열심히 활동하네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열할머니의 인연이 됐고 같이 서청똑똑에 소속감을 갖게 됐고 그리고 다양한 활동을 지금 전개하고 앞으로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인데 하나 그치 만들 것 같고 저는 바람이 지구에 한 그룹씩이라도 큰 교당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서울 교구에 한 4-5개만 그런 그룹들이 있어 같이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여도 아마 청년들이 훨씬 우쭐우쭐 살아날 거예요. 자, 그런 역할을 이렇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년에는 이제 아까 3월달엔 전농했고 6월 여의도교당, 9월 도농교당에서 이렇게 하네. 청년들의 특성에 맞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렇게 또 1, 2, 3, 4로 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런 부분으로 앞으로 열심히 활동을 해서 더 청년들과 서청똑똑을 통해서 활성화되고 새로운 모델을 창출해 나가기를 간절히 염원을 드립니다. 우리 박도인 교육에도 심찬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그래도 이제 오늘 참 발표를 잘 해주셨어요. 우리 은백기 교도님은 참 3년 되셨네요. 3년에 이렇게 공부를 해버리면 그리고 따님이 스님으로 출가를 했는데 참 여의도교당을 여러 번 이렇게 오고 그랬어요. 따님이 참석도 하고 정부도 가까이 때 성지도 가고 근데 스스럼이 없더라고.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원불교 온 거 보고 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더라고. 힘을 밀어주고 한다는 것이 따님이 18년 공부 그냥 공부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틀이 한 국을 넘어선 것 같아. 불교 스님인데 왜 우리가 내가 스님인데 어머니가 원불교 가냐고 막 그럴 텐데 가서 공부 잘하고 돼. 우리 은백기 교도도 계시지만 따님한테도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따님은 원불교로 끌어오려고 하지 마시고 원불교 끌어오지 마시고 불교에 있으면서 원불교를 도와주는 호법주가 되면 더 큰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 원불교가 세계로 뻗어나갈 때 우리 원불교인들만 그렇게 되어야겠어요. 기독교에서 도와주고 불교에서 도와주고 서로 도와주는 사람 생겨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처님의 핵심 정신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부처님의 핵심 정신이 원불교를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서 불법의 말하자면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이제 가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정말로 금강경 이야기했잖아요. 부처님 멸 후, 아까 후 500세인데 후 500세입니다. 후 5, 25 그래서 2500년. 금강경을 보다 보면 구규가 딱 들어옵니다. 근데 구규를 인용을 하시네요. 정말로 2500년이 되면요.
그때 눈 맑은 사람이 금강경 보고 금강경을 찬탄. 대종사님이 금강경을 보고 찬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부처님은 성중성인을 해가지고 불법의 정수인데 다른 말로 보면 진리의 정수를 4가지로 뽑으셨어요. 그것이 성품 원리하고 생사 원리하고 생사의 큰이라고 인과 드러내고 수행의기 4가지로 뽑으셨어요. 근데 이 4가지가 대종사님 초기에는 불법을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보시면 이 대종사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대로 이론상 진리로 들어갑니다. 대소유 분별에는 성품 원리하고 그 다음에 생멸결에 변함없는 생사 원리하고 선언과 차별 없는 인과 원리하고 어느 명성이 돈공한 수행을 원리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대로 어디로 도출되어 나오겠어요? 우리가 제가 누구 가끔 이야기하는데 깨치면 우리는 어디다 공정해야 돼? 옛날에는 깨치면 스승님한테 가서 문답 감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스승님한테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물론 그래야 되긴 하지만 우리는 어디다 공증을 하는 거예요? 이론상 법어에다가 공증을 하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원상을 각하면 그대로 드러났잖아요. 진리를 깨달으면 이렇게 드러난 것이. 근데 성품의 원리와 생사 원리와 인과 원리와 수행 원리가 이론상 법어에서 그대로 도출되어 나와요. 그 위에 2 가닥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시방일과 사성일식인데, 그것은 이제 최고의 진리가 그렇기 때문에 신법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신법이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법의 열의 행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깨달음을 얻은 공증하는 공증 문서가 아니냐면 우리는 그래서 공전이에요. 누구나 깨달으면, 공부나 깨달으면 딱 거기다 비춰봐가지고 이것이 나의 깨달음 맞아 떨어지면 공증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하다가 자꾸 다른 가다고 정말로 불교에서 열심히 하셨네요. 일주일 용맹정진도 했다고 그러니 저는 한 번도 용맹정진을 들었습니다. 불교에 가면 동선, 하선이 있습니다. 동선, 하선 중간에 일주일 용맹정진 기간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등을 바닥에 대지 않아요. 앉아서 일주일 선을 해요. 별스러운 사람이 다 있다고 그래요. 그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하셨네요. 근데 그 과정에서 공부하다가 아쉬웠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원음방송 듣고 그것이 기행이 되어가지고 개교의 동기와 교법 총설에 이미 100년 전에 대종사님께서 불교의 그 문제점을 딱 해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참 대단합니다. 그 부분이 딱 나왔단 말이에요. 정기훈련 11조가 이것만 하면 반드시 성부를 기리라고 하는 뜻도 내게 그냥 쏙 그것이 들어와요. 쏙 들어와. 예? 사위를 그렇게 또 그러니까요. 갈 때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이 교전 선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교전 선물을 많이 하셔. 교전 선물 같이 좋은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서 3번 봉독했다고. 그리고 지금 11번 교전을 봉독하셨다고, 전체 통독을 하셨다고요? 30번. 참. 어쨌든 우리 은백희 교사님 진짜 정말 열심히 정말로 잘 오셨어요. 아까 정법이라는 많이 하셨는데 정말로 정법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공부를 해서 이 생뿐 아니잖아요. 불가나 원불가나 똑같이 하면 상세를 통해서 수없는 생을 통해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데도 영겁법자, 법자가 되셔야 된다. 도가 해명이 있는, 불가 해명이 있는, 그래서 이런 이상 영겁주인으로 거듭나면서 정말 앞으로 갈수록 더 열심히 큰 공부하시기를 간절히 염원을 드리면서 심찬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대각의 달에 다시 한번 서품 1장이라든가 성미분 2장을 한번 이렇게 음매보면서 우리 스스로 이제 깨달아갖고 정말로 실행으로 놔두고 교법을 전하는 전법자가 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 드리면서 오늘 다시 한번 발표해 주신 세 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세 분의 실천 사례담 강연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나를 뒤돌아보고 또 교화 대부공의 계기가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염원하면서 이상으로 교화 실천 강연회 원주 103년도 강연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